자, 알고리즘 그래프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래프의 BFS를 볼 차례고요. 그래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DFS, SCC,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FS까지 왔습니다. 네, 너비우선 탐색이죠. 우리가 BFS로 가는 길을 한번 왕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왕 얘기해보죠.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왕가는 아마 지금은 아마 영국 왕실일 겁니다. 영국 왕실에 얼마 전에 작고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중심으로 그 부모 관계를 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첫째로 찰스 왕자를 뒀고요. 두 번째로 앤 공주, 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에드워드, 셋째, 넷째죠. 이렇게 네 명의 왕자와 공주를 뒀습니다. 그래서 찰스 왕자, 앤드류 왕자, 에드워드 왕자, 앤 공주 이렇게 되는 거죠. 찰스 왕자는 뭐 잘 알죠. 유명한 그 다이아나 비하고의 그 이혼 사건 되게 악명이 높죠. 그 윌리엄하고 헨리라는 아들을 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이제 조지 살라 루이스라는 자녀를 뒀고요. 헨리는 아치하고 틸리베디라고 하는 자녀를 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자녀를 뒀어요. 영국은 특이하게도 왕세자라는 말을 우리 쓰긴 쓰지만 왕세자라는 말보다는 왕위 계승 서열 1위라고 합니다. 이게 200몇 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뭐 1, 2, 3, 4, 5가 죽으면 6번, 6번째가 왕이 되는 약간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자녀들의 왕위 계승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봅시다. 네. 이분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고요. 그 남편인 필립 공은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4명을 뒀는데 찰스 왕세자, 앤 공주, 앤드류 왕자, 에드워드 왕자 이렇게 4명을 뒀습니다. 그 중에 셋이 이혼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약간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 자제분들 이 말을 보시면 뭐 상당히 펀출합니다. 그죠? 네.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찰스 왕세자는 원래 다이아나 비하고 결혼을 했는데 윌리엄하고 헨리라는 아들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혼하고 전 애인이었던 카멜라하고 다시 재혼을 했죠. 윌리엄은 그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영국 귀족 출신입니다. 그 조지 샬럿 루이스라고 하는 왕자와 공주를 뒀습니다. 해리 왕자는 그 미국 배우인 메건 마클하고 결혼해서 아치 왕자하고 틸리베드라고 하는 딸을 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둔 거예요. 앤 공주도 뭐 이혼을 하긴 했지만 전 남편하고의 사이에서 피터, 어텀, 자라 뭐 이런 자녀들을 뒀고요. 뭐 앤드류 왕자도 뭐 베아트리스, 유진 이렇게 자녀들을 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의 왕위 계승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왕위 계승 순위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큰아들인 찰스 왕세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직계인 윌리엄 왕세손이 2순위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인 조지, 샬럿, 루이스가 3, 4, 5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헨리 자식들인 아치, 틸리벳이 7, 8순위입니다. 그 밑에 자식들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와서 네, 이때는 아들이 먼저였어요. 이때는 딸도 상관없지. 이 딸이 샬럿 공주가 동생인 루이스 왕자보다 순위가 더 높죠. 이때는 그냥 나이순 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남성 우월주의 약간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아들 이 딸보다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네, 9순위가 앤드류 왕자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왕자의 자식들인 베아트리스하고 유진이 베아트리스 그 다음에 시에나 다시 올라와서 유진, 어거스트, 어니스트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에드워드, 루이스, 제임스 다시 1위 와서 앤 공주, 피터 필립스 내려와서 사바나, 이슬라 다시 올라와서 자라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편하죠. 이런 트리가 있는데 여기서 녹색은 아들 왕자, 파란색은 공주입니다. 왕위 계승 순위를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시 올라와서 6번, 7번, 8번 다시 올라와서 9번, 10, 11, 12, 13, 14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것 같죠? 네, 이 트리를 DFS를 하면 영국 왕실의 왕위 계승 순위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영국 왕실은 뭐예요?
DFS에 따라서 왕위를 계승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은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왕조원 국가예요. 그죠? 이 아들들은 많은데 이 중에 제일 유명한 아들이 요즘 이 사람이죠. 무하마드 빈 살만. MBS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남자. 어쨌거나 이 압둘 아지스라고 하는 사우디 국왕은 1953년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아들이 44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유복자 1명 더 태어나서 45명입니다. 딸은 최소 60명. 와우. 그래서 이 사람은 큰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건 좋은데, 그죠? 좋은데 만약에 이 큰아들이 죽고 나면은 그 아들 하나인데 삼촌들은 44명이 있는 거예요. 와우. 이 44명의 삼촌들이 그 조만한 어린애가 왕 되는 거 눈뜨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꼭 우리나라의 그 수양대군하고 그 단종 이야기 같죠. 그래서 이 압둘 아지스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아들들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손자한테 왕위를 물려주어라.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어 내려갑니다. 그죠? 이렇게 계승되어 내려가던 도중에 사이에 보시면 다들 나이들이 많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죠? 살아서 이렇게 반 왕정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 살만 왕이 현재 국왕이고 그 아들인 무하마드 빈 살만에게로 왕위가 계승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의 왕위 계승은 BFS를 따라갑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BFS 얘기를 해봅시다. BFS를 우리가 너비우선 탐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브래디스 퍼스트 서치죠. 이 문제는 우리가 DFS 할 때도 봤죠. 네, 천이가 돈 빌리는 방법.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 돌아, 너는 친구 없어? 네가 좀 빌려봐봐. 이게 DFS라고 했죠. 알았어,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게 BFS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이한테 누가 돈 빌리러 가느냐? 천이가 직접 갑니다. 훈이한테 누가 돈 빌리러 가느냐? 천이가 직접 갑니다. 찬이한테 누가 돈 빌리러 가느냐? 천이가 직접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이는 이제 그다음 돈 빌리러 갈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렇게 도리, 순이, 훈이까지 여러 명이 생겼습니다. 그죠? 자, 돈 빌리기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빌립니다. 그래서 찬이까지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내가 지금 철이 입장에서는 나는 도리, 순이, 훈이한테 돈을 빌릴 거야 라고 했는데 훈이한테 물어봤더니 찬이도 나 아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DFS는 방문 한 사람의 순서를 골랐는데 DFS는 방문 한 사람의 순서를 기억을 했는데 BFS는 방문할 사람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칙은 똑같습니다. 두 번 부탁하지 않는다. 짜증나죠. 돈 빌려달라는 얘기 연속으로 들으면은. 그리고 동시에 두 명한테 부탁하지 않는다. 동시에 두 명 빌리면 큰일 나죠. 그죠? 큰일까지는 아닌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 방문 한 사람의 순서는 스택을 이용해서 관리하지만 방문할 사람의 순서는 큐를 이용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BFS는 큐에 기반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두 번 방문하지 말자. 어떻게 해요? 메모장에 적어두자. 메모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비짓. 그래서 천이부터 시작하니까 천이가 1이겠죠? 도리를 방문하면 도리가 2이 될 것이고 전부 다 방문하면 내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1로 바꿀 겁니다. 0이는 빵이에요, 여전히.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너비우선 탐색 BFS를 설계할 수 있어요. 천이의 친구들을 다 방문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방문할 친구들을 Q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Q가 MT가 될 때까지 한 명씩 방문하자. 이게 너비우선 탐색 BFS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Q에 푸시를 할 건데
누구를 푸시할 거냐면 일단 U를 먼저 푸시할 겁니다. 그죠? U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나부터 Q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파일 Q가 empty가 아닌 동안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찾아가요? 네, 아는 친구들 찾아갈 건데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Q에다가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Q의 맨 앞에 있는 친구부터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갈 친구는 누구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Q의 맨 앞에 있는 친구를 일단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돈 빌리러 가야죠. 근데 지금 당장에 이 친구한테 돈 빌릴 필요는 없고 나중에 가야죠. 나중에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번호표 뽑고 기다려라. 그 말 우리가 뭐다 어떻게 표현하죠? 네, Q에 푸시할 겁니다. 이 친구들을.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Q가 empty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는 친구들 다 방문했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Q가 empty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방문했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BFS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한 번 방문한 친구는 두 번 방문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쓰기로 했죠? 비짓이라고 하는 변수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 비짓은 Q에 푸시하고 연동됩니다. 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푸시에 연동할 겁니다. Q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방문할 대상인 거 어차피 방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Q에 두 번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Q에 한 번만 넣기 위해서 푸시하고 연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네, 푸시하고 비짓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U가 푸시에 들어갈 때는 비짓을 1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프렌드가 푸시에 들어갈 때는 비짓을 1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Q와 비짓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자료 구조가 필요합니다. DFS하고 한번 코드를 비교해 볼까요? DFS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달랑 4줄 만에 그래프의 모든 버텍스를 다 뒤지죠. 근데 BFS는 어떻게 해요? 꽤 길고도 복잡합니다. BFS는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지만 이 스택은 여러분들이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시스템 스택.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스택을 갖다가 써요. 하지만 BFS는 Q에 기반해서 작동이 되는데 그 Q는 여러분들이 이 코드 내에서 반드시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가 이 BFS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보죠. 이런 그래프를 입력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엣지 리스트 쓰기로 했죠?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 8이 뭐예요? 버텍스의 수, 우리가 n이라고 쓰죠. 10이 뭐예요? 엣지의 수, 우리가 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몇 줄? 10줄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에서 8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어요. 하면은 되는 거죠. 네. 이런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너비우선 탐색 BFS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파일 입출력해야 되니까 이거 써야 되고, 우리가 그래프는 벡터로 표시하기로 했죠. 이 벡터의 리스트로 표시하기로 했죠.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앞에 DFS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Q 쓸 거니까 Q 선언해 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소팅할 거니까 알고리즘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 수만큼 비짓 배열 만들어 줘야 되죠. 이거 하는 코드는 크게 세 모듈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래프 읽기, 그 다음에 비짓 초기화, BFS 호출. 그래프 읽기는 기억나죠? n하고 m을 읽어드린 다음에 모든 엣지에 대해서 이 엣지가 1이라고 하면 UV라고 읽어드립니다. 맨 앞에 있는 게 U, 그 다음에 있는 게 V에 들어가죠. 그래서 1에 2를 연결해주고 2에
이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U의 V를 푸시백 해주고 V의 U를 푸시백 해주고. 네, 이거 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들 다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네, 그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짓 초기화는, 네, 비짓은 전부 다 뭐 폴스로 초기화 또는 영어로 초기화 뭐 이거 뭐 자유입니다. BFS 호출은 이렇게 모든 버텍스들에 대해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BFS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BFS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코드 봤죠? 여기서 네, 뭐 프렌드 이런 거 좀 이상하니까 넥스트라는 이름으로 쓸게요. Q는 선언해 줘야 됩니다. 이 Q는 어떤 Q냐면 인티저가 들어가는 Q예요. 그리고 Q는 굉장히 많은 연산들을 제공을 합니다. 누가? STL이. STL에서 선언한 Q예요. 여기서 우리는 3개의 음력에 따지면 4개의 연산을 쓸 겁니다. STL의 특징이 약간 특이해요. 푸시 원소 하나 넣어달라는 거예요. 팝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읽어드리라는 게 아니고 맨 앞에 있는 원소를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프런트 그리고 empty 이렇게 4개의 연산을 쓸 겁니다. 그래서 U부터 BFS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U를 Q에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 뭐한다? 비짓을 1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Q가 empty가 아닌 동안 진행을 할 건데 Q의 맨 앞에 있는 원소를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원소를 제거합니다. 나는 주로 코드에서 V는 Q.pop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뭐 여기서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V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엣지들에 대해서 네, 그 엣지를 다음에 방문할 녀석의 후보로 보고 너 아직 방문 안 했냐 라고 물어보고 안 했으면은 Q에다가 넣어줍니다. 내가 너 찾아갈 거야 이런 거죠. 너 돈 빌려 간다, 내가 너 돈 빌리러 간다는 얘기 안 했어? 그래 그럼 기다려, 내가 갈게, 뭐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BFS를 구현합니다. BFS는 원래 그 그래프의 연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거리 계산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계산용으로 사용되는 너비 우선 탐색 BFS를 한번 보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비짓이 아니라 거리를 저장하는 디스트가 선언돼야 될 겁니다. 인트가 돼야겠죠. 불리언이 아니라. 뭐 읽어드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거리를 무한대로 설정을 합니다. 굉장히 큰 값으로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무한대라는 뜻이 뭐냐면은 비짓 i가 0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방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BFS를 호출해 줍니다.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거니까 뒤에 2라고 약간 차이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U부터 시작하니까 U는 거리가 0입니다. 시작점 항상 거리가 0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내가 쭉 왔는데 V까지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V의 거리가 얼마냐면 우리가 디스트 V라고 합시다. 그런데 V에 연결된 녀석들이 있어요. W겠죠. 얘들은 거리가 얼마일까요? 뭐 당연히 디스트 W겠지만 디스트 W는 뭐냐면 V까지 온 다음에 1만큼만 더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디스트 V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Q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비우선 탐색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1번은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2번, 3번은 한 칸 내려가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4, 5, 6, 7은 또 한 칸 더 내려가니까 3이고 8은 2고 8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 BF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한번 뜯어볼까요? BFS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자료 구조를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료 구조는 Q입니다. 이 Q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두 번째 비짓, DFS나 BFS나 똑같이 비짓이 필요했죠. 네. 그래서 비짓과
Q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제 BFS를 돌려보죠. 맨 처음에 이걸 실행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얘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U가 1번 버텍스죠? 1번이 Q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니까 네, 이 화일문이 되겠죠? Q가 MT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화일문의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화일문의 내부로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게 Q 맨 앞에 있는 걸 가져와서 V라고 표시해 주세요 이거죠. Q 맨 앞에 있는 게 1번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V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V가 됩니다. 그 다음은 뭐 해요? 네, V에 연결된 모든 버텍스를 우리가 W로 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W가 됩니다. 2번하고 3번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직 방문 안 했잖아요. BGC 미안합니다. 아직은 0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을 여기다가 Q에다가 넣어주고 BGC를 1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화일문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화일문은 앞으로 넘어갑니다. Q가 MT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다시 또 화일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자, 여러분 Q 맨 앞에 있던 2가 빠져나오게 되고 V는 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V에 연결된 녀석들을 다 볼 건데 W가 뭐냐면 2에 연결된 버텍스는 뭐가 있나요? 4번, 5번이요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데 실은 1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1번은 어떻게 해요?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이 품문 안에 안 걸리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4번, 5번만 이 품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로 바꿔주시고 4번, 5번을 Q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다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또 화일문의 맨 앞으로 가야죠. Q가 MT인가요? 네, MT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Q 맨 앞에 있는 게 3이니까 이게 V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V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에 연결된 엣지들, 연결된 버텍스들. W가 되는데 6번, 7번도 되지만 1번도 된다라는 얘기 누누이 했습니다. 근데 1번은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왜? BGC 1이거든요. 6번, 7번만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6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6번에 대한 BGC를 true로 바꿔주고 6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7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7번에 대한 BGC를 1로 바꿔주고 7번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1이 됐고 Q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또 화일문 맨 앞으로 갑니다. 네, 화일문 맨 앞으로 가서 이제는 그 다음 Q 맨 앞에 있는 녀석을 가져옵니다. 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W는 뭐가 돼요? W는 뭐가 돼요? 8번도 W가 되지만 2번도 W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V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W가 되는데 2번은 안 건드려요. 왜? BGC 1이거든요. 8번은 BGC 0이기 때문에 BGC를 1로 바꿔주고 Q에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8번에 BGC 1이 되고 0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화일문 맨 앞으로 갑니다. 네, 맨 앞으로 갔는데 MT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또 맨 앞에 있는 5가 빠져나오고 이게 V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V에 연결되어 있는 W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이미 방문을 했네요. BGC 둘 다 1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맨 앞으로 갑니다. 네, 또 MT가 아니기 때문에 또 Q 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6이 빠져나와서 V가 되는 거죠. 이게 V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W를 계산할 건데 둘 다 이미 BGC 1이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Q에 맨 앞으로 갑니다. 이번엔 7이 빠져나오겠죠. 이게 V가 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V7도 연결된 3하고 8이 다 BGC 1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BGC 1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고 다시 Q에 맨 앞으로 갑니다. 이제는 8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V가 됩니다. 8이 V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V에 연결된 W들은 이렇게 4개가 되겠지만 4, 5, 6, 7 다 빛이 1이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Q의 맨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Q 맨 앞에서 아니 화일문의 맨 앞에서 Q가 empty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까지는 다 false가 왔는데 네, 이제는 이게 true가 되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not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false가 돼서 끝! 빠져나와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너비우선 탐색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건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 보니까 굉장히 귀찮긴 하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운영체제가 알아서 이런 일들을 해줍니다. 쉽쇼가 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네. 한번 우리가 BFS의 성능을 분석해 봅시다. BFS의 성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DFS의 성능 분석을 한번 기억을 해보죠. 이게 DFS 코드였습니다. 자, 여기서 DFS U, 버텍스 U에 대해서 DFS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코드는 몇 번 불리운다? 모든 버텍스에서 한 번씩 불리운다. 그죠? 이게 비고의 N이에요. 그런데 그 U 안에서 이 포문이 돈다고 했죠. 포문이 하는 게 뭐냐? U에 연결된 모든 버텍스를 엣지를 방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버텍스가 있으면 여기에 연결된 엣지들을 다 한 번씩 방문하라는 거예요. 한 번씩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버텍스를 그 다음 DFS로 방문을 하면 또 여기 연결된 엣지들은 다 한 번씩 방문할 텐데 이 엣지는 2번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엣지를 2번씩 방문해요. 엣지의 수는 몇 개? m개. 총 방문 횟수는 2 곱하기 m. 이렇게 쓰지 않고 비고의 m 이렇게 쓰기도 했죠. 그래서 BFS는 기본적으로 비고의 m 깔고 간다. DFS는 비고의 m 깔고 간다. BFS도 한번 볼까요? 이 DFS U가 모든 버텍스에서 한 번씩 호출된다고 했는데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버텍스는 이 BFS 코드를 돌릴 때는 Q에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2번 다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팝 Q가 불리우는 횟수가 DFS U가 불리우는 횟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보드 버텍스에 대해서 엣지 한 번씩 다 방문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곱해져서 비고의 m이 되었듯이 이 두 개가 곱해져서 비고의 m이 나오는 겁니다. 네, BFS도 기본적으로 비고의 m 깔고 들어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모든 버텍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forLoop는 빵번 한 번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왜? 엣지가 없거든요. 대신 BFS U만 n번 수행되겠죠. 그래서 비고의 n번 수행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비고의 n 플러스 m 또는 비고의 n 플러스 m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어떤 교재에서는 뭐 비고의 v 플러스 비고의 e 이렇게 미안합니다. 아니고 e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n이고 이게 m이에요. 뭐 쓰기 귀찮아서 그냥 난 줄여서 씁니다. nm이라고. 어쨌거나 DFS와 같은 시간 복잡도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BFS 얘기였고요. 이 BFS를 응용했다, 뭐 확장했다,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알고리즘으로 최단 거리 알고리즘 3총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두 번째가 벨맨포드 알고리즘, 마지막에 플로이드 또는 플로이드 와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긴 하는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59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네, 싱글 소스 쇼티스트 패스, 어느 한 버텍스에서 다른 모든 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와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모든 엣지가 양수일 때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이 U에서 이 A, C, D도 가는, 여기서 U가 B죠. 그 최단 거리와 어디서부터 왔는지의 경로를 알 수가 있죠. 벨맨포드도 뭐 똑같이 프리비어스를 알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싱글 소스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인데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네거티브 엣지까지 포함해 줍니다. 이렇게 엣지의 웨이트가 마이너스가 붙어도 작동을 합니다. 대신 네거티브 사이클은 안 됩니다.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이 중에 제일 늦게 나왔어요. 모든 버텍스들 사이에서 최단 경로와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로 나옵니다. 네, A에서 A로 가는 최단 비용은 0,
A에서 B로 가는 최단 비용은 무한대. 즉 A에서는 B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C로 가는 거는 1, D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1. 왜냐고요? 이렇게 가면은 1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거리 구하는 알고리즘에서 가장 문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들인데 약간 BFS를 조금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FS 다음 응용으로 이들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